2026년 네이처 메타볼리즘 논문 이후로 NR과 NMM은 효과가 확실하다. 근데 니코틴산아미드 효과 없다.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. 이 논쟁은요, 전제부터 아예 잘못된 겁니다. 오늘 제가 드릴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.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한 보충인가? 지금부터 2026년 네이처 메타볼리즘 논문을 보면서 노화의 관점과 암 예방, 암 환자 관점에서 선택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, 그리고 둘 다 부작용이 없이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.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노화만 놓고 보면 NMM, NR이 NAD를 빠르게 올리는 거 맞습니다. 이번 네이처 메타볼리즘 논문에서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4일간 투여를 했더니 NMM과 NR은 혈중 NAD 수치를 더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의 활력이라든지 피로회복, 노화 예방의 목적, 이런 경우라면 NMM과 NR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논문이 답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누가 더 빨리 올리느냐? 그럼 니코틴산아미드는 진짜 NAD를 못 올린다? 이거의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. 실제로 논문에서도 니코틴산아미드는 급성 4시간 구간에서 NAD 대사체를 눈에 띄게 흔들어 놓는 패턴을 보여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 즉 니코틴산아미드처럼 단기 스파이크라든지 빠른 배출 위주로 움직이게 되면 측정한 베이스라인 지표에서는 덜 잡힐 수 있다라는 해석 여지가 남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. 그 상태로 몇 달, 몇 년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가? 암 환경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 대사 부산물들은 어디로 가는가? 개인별 차이는 어떻게 큰가? 이 연구는 2주짜리 급성 연구입니다. 2주 데이터로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NAD를 못 올린다,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 무리입니다. 즉 2주 논문의 결과는 어떤 물질이 혈액 속에 NAD를 잘 채우는가라는 효율성의 지표로는 유효하나 장기적으로 안정성이나 실제 건강 개선 효과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 또한 니코틴산아미드는 오래전부터 연구된 성분이죠. 섭취 시 혈중 NAD를 높인다는 임상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. 사실 이 연구의 목적은요, 장내 미생균총에 따른 NMM과 NR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. 결론의 팩트는 NR이나 NMM이 그대로 흡수돼서 가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에 따라 나이아신으로 바뀌게 되고 특정 경로를 타서 NAD를 올린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NR과 NMM을 먹으면 얘가 직접 흡수돼서 NAD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장내에서 미생균총에 의해 나이아신으로 바뀌고 이게 NAD를 올리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. 그리고 이때 장내 미생균총에 따라 유전적 소인에 따라 효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번 논문에서 NR이랑 NMM은 부작용 우려가 있는 EPY랑 4PY가 거의 안 올라갔잖아요. 이건 사실이기도 하고 착시이기도 합니다.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. 먼저 왜 니코틴산아미드만 이렇게 4PY가 높게 나오느냐? 니코틴산아미드는요,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NAD로 천천히 변화돼서 재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즉시 메틸화 경로를 들어갑니다. 그래서 먹자마자 또 단기 측정에서는 4PY가 훨씬 튀어오르게 됩니다. 반면에 NR과 NMM은 세포가 에너지를 쓰고 DNA 대사에 사용한 뒤에 서서히 2PY나 4PY 같은 대사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. 즉 독성 대사체로 변하기까지 과정이 더 길고요, 시간에 의해 조절된다. 그래서 이 2주 연구는 NR과 NMM이 안전해 보이는 착시가 생길 수도 있다.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다른 장기 연구 데이터 논문들을 같이 찾아서 종합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2019년 사이언티픽 리포츠라는 논문에서 NR 1000mg을 8주 동안 복용한 결과 EPY는 약 20배, 4PY는 약 8배 베이스라인보다 증가됐다. 즉 2주 연구에서 보이지 않았던 대사산물들이 8주가 지나면서 본격화된 것입니다. 2023년 엔도크라인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요, NMM 250에서 500mg을 12주 정도 섭취를 했을 때 2PY나 4PY가 용량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. NR과 NMM은 초기에 NAD 창고를 채우느냐 배출이 적어 보이지만요, 시간이 지나 세포 내 농도가 채워지면 결국 남는 대사 폐기물도 동일하게 늘어난다.
노화와 암 측면에서는 반대적인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. NMN과 NR이 항노화에 주목받는 이유는 시루트닌을 강력하게 활성화하고 NAD를 빠르게 올리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암 연구 분야에서는 이게 항상 장점은 아닙니다. 시루트닌은 정상세포에서는 보호 역할을 하지만 암세포는 높은 대사 스트레스 속에서 시루트닌을 이용해 죽지 않고 버팁니다. 그러니까 전이와 치료의 저항성에도 관여할 수 있다. 여기서 니코틴산 아미드 역할이 나옵니다. 고용량의 니코틴산 아미드는 시루트닌을 적절하게 억제해서 항노화 관점에서는 단점일 수 있지만 암 예방과 암 환자 환경에서는 오히려 전략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. 실제로 한국에서 진행된 5년간의 폐암 환자 연구에서 니코틴산 아미드 1g을 항암 치료와 병용했을 때 치료 저항성을 감소시켜주고 생존 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. 네이처 메타볼리즘의 단기 2주 연구 임상은 단순히 수치 상승을 보여준다면 배석철 교수님이 한 5년 이상의 장기 임상은 암 환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안정성과 생존 이득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.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. 암 환자에게 니코틴산 아미드 1g이 도움이 된다면 심혈관계 위험을 높인다는 퍼피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래서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. 일단은 분할 섭취 1g을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나눠 드십시오. 두 번째, 수분 섭취. 퍼피와인은 신장 배출 대사체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. 세 번째로는 메칠기 보충을 위한 비타민 B군 복합체, 활성현 엽산, 비타민 B12, 필요시에 베타인까지 섭취하십시오. 마지막 네 번째, 1g 가까이 고용량을 먹는다? 건강한 사람은 5일을 먹고 이틀을 쉬는 주기적 휴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NMN과 NR, 이 니코틴산 아미드는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. 용도의 문제입니다. 노화의 속도를 빠르게 다루고 싶다. NMN과 NR을 선택하십시오. 암 예방의 목적이고 나는 암 환자다. 니코틴산 아미드 선택이 맞습니다. 보충제는 유행으로 먹는 게 아니라요. 목적을 전하고 선택하는 도구이다. 오늘 영상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,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